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결혼 5년차 여자예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상대라는 거는 여전하잖아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두 분이셨어요. 한 분은 법적으로 시아버님의 부인인 시어머니시고 또 한 분은 시아버님이 한때 한눈을 팔아 지금의 남편을 낳아줬다던 시어머니죠.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저희 남편도 저와 결혼하고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가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시아버님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경황 없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 때였어요. 이틀째가 된 빈소에 갑자기 어떤 중년의 여자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당신이 왜 여기에 상복을 입고 나타나? 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치셨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빈소를 찾은 조문객까지 모두 깜짝 놀랬고 그 뒤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다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저희 부부는 가까운 병원에 시어머니를 잠시 모시고 다시 빈소로 갔는데 황당하게도 시어머니를 쓰러지게 한 그 중년의 여자가 뻔뻔하게 남의 집 조문객을 자기 손님처럼 맞이하고 있었어요. 얘, 저 여자 누구니? 누군데 자기가 상복을 입고 조문객을 받아? 저를 도와 빈소에 계셨던 저희 친정엄마는 크게 당황해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었는지 그 여자는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저희 부부와 저희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를 불러 앉혔어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똑똑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사돈의 사위를 낳은 생모이자 저 남자의 두 번째 부인이에요. 아, 너한테는 시어머니가 되겠구나. 그러니 지금부터는 조강지처라고 뻐기는 그 여자 말고 생물학적으로 어민 나한테 효도를 해주었으면 좋겠구나. 말도 안 돼. 저와 남편은 동시에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여자의 말에 놀라서 입도 다물지 못하셨고 다른 친인척들과 조문객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효도? 돈 봉투에 눈이 멀어? 지사식도 버리고 간 상간녀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 왜? 이 남자 죽었으니 이제 나타나도 될 것 같았어? 넌 법적으로 뭣도 아니야. 둘째 부인? 어디 첩도 안 되는 게 스스로 둘째 부인이래. 여기서 당장 나가. 그 상복 찢어버리기 전에. 고상하고 조용조용한 시어머니 입에서 무서운 살기가 느껴졌어요. 그 후 평범했던 시댁의 풍경은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로 달라졌고 저와 남편은 혼란에 빠져버렸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 비밀을 들켜서 저와 부쩍 어색해지셨고 저 또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래도 예전처럼은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다행히 그때까지는 남편의 생모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잠잠해져 표면적으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시간이 흘러도 당신이 불편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있는 저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시며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때 예감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당신이 평생 안고 왔던 그 비밀에 대해 저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려는 것을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밥 먹자고 해서 놀랐지. 내가 도저히 이대로 지내는 건 아니다 싶어서
정말 너한테 미안한 것보다 창피하다. 이 이야기는 평생 너뿐만이 아니라 영훈이한테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시작된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당신의 아픈 과거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시어머니의 시어머니인 시할머니는 그렇게 대를 잇는 것에 집착이 심하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들은커녕 딸도 낳을 수 없는 불임이셨고, 시할머니는 그 사실에 집안의 대를 끊어먹은 물건이라며 자신이 주동하에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셨대요. 그래도 용케 버티고 버텨 살다 보니 연로하셨던 시할머니는 당신이 갖고 있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마침내 평온이 찾아와 그 즈음엔 아이라도 한 명 입양해 친자식처럼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당시 시아버지는 지역 사업으로 꽤 돈을 잘 버셨지만 집에는 소홀한 편이셔서 시어머니는 늘 외로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도 잠시, 웬 젊은 여자가 갑자기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나타났고, 다짜고짜 시어머니에게 이 집 주인은 이 집 핏줄을 낳은 자기라며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나가라고 했대요. 네, 그 사람이 안고 있던 갓 태어난 아기가 저의 남편이에요. 시어머니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시아버님을 불렀고,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뛰어온 시아버님은 무지막지한 힘으로 당신의 내연녀를 밖으로 내치시며 큰 소리를 치셨대요. 내가 양육비는 줄 테니까 조용히 살라고 했지? 아니, 애도 못 낳는 저 여자가 뭐가 좋아서 조강지처로 데리고 있냐고. 애 호적은 어쩔 건데 기어이 애비 없는 애로 살게 할 거야? 그럼 애만 두고 나가던가. 네가 바라는 게 그런 건 아니잖아. 어떻게든 애 팔아서 뭐라도 뜯어갈 심상 아니야?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아니야. 그 순간 시아버지는 미리 챙겨온 돈 봉투를 냅다 던지셨대요. 절대 아니라고 하던 내연녀는 돈 봉투에 저절로 몸이 반응해 액수를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선택해. 그거 갖고 영원히 나타나지 말던가 아니면 네 애 데리고 네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던가. 나야 집사람 데리고 다른 데로 이사가면 그만이야. 시아버지의 단호한 말과 거액의 돈 봉투로 내연녀는 정말 아무런 미련도 없이 그 자리를 떠났대요. 핏줄이 어쩌고 할 땐 언제고 자기 애도 그냥 버려둔 채로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전부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에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대요. 그때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 눈에 자기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줄도 모르고 방긋방긋 웃으며 베넷짓을 하는 어린 남편이 보였고, 그 순간 그래, 남의 애도 데려다 키우려고 했는데 이 집 핏줄이면 내가 못 키울 것도 없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아기인 남편을 당신 손으로 키우기로 하셨대요. 그리고 아이를 안아든 순간 그 느낌과 그 기분은 정말 자신의 아이를 안은 기분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상황을 모두 수습했다고 여기는 시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셨고, 아이를 안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그 아이 이리 줘. 또 애 핑계 대고 나타나서 소란 일으킬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이 어디 영화원이라도 데려다 주던가. 라고 말씀하셨대요. 평소에도 사람이 참 인간적인 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연녀의 출연도 화가 나지만 뻔뻔한 시아버지의 태도에 시어머니는 없던 정도 뚝 떨어져 그동안 버티고 살았지만 이제는 헤어지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하지만 자신의 위험을 감지했는지 애기인 남편이 그 자그마한 손으로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꼭 잡았고, 시어머니는 그때가
자신과 남편이 진짜 모자지간으로 맺어진 순간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는 당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아이가 무슨 죄예요? 잘못은 당신이랑 그 여자가 해놓고 어쩜 뻔뻔하게 나한테 사과 한마디가 없어요? 사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내가 어머니 계실 때 당신 내치지 않고 지금껏 데리고 살았는데 사과하라고? 어머니 계셨음 아까 그 여자 며느리 삼으신다 두 팔 벌려 환영하셨을 거야. 나는 지금도 내 자식 낳아준 여자보다 당신 편 들고 있는데 뭐? 사과를 하라고? 고맙네요. 너무 고마워서 지금 사지가 다 부들부들 떨리네요. 이 아이는 내가 키워요. 당신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까. 괜히 키웠다가 애 뺏었다는 소리 들어. 그리고 걔도 커서 나중에 지 엄마 찾아간다고 하면 그것도 또 골치 아파. 당신이 싫으면 내가 데려다 줄게. 이리 줘. 내가 키운다고 했잖아요. 영화원에 데려다 줬다가 이 아이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당신은 하늘도 안 무서워요. 그러다 벌 받아요. 시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아기를 지키셨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자기의 뜻을 꺾지 않은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어서 결국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더군요. 지역 사업을 하시던 시아버지와 타 지역으로 거처를 옮긴 시어머니는 거의 주말 부부처럼 지내셨고 그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누가 봐도 진짜 모자지간이 되어 살았다고 하셨어요. 나는 남편보다 우리 영훈이를 더 의지하고 살았어. 영훈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다시는 그 여자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영훈이가 초등학교 갈 때쯤엔 네 시아버지가 하던 일도 접었고 완전히 그 지역과는 연을 끊었으니까 우연이라도 더는 만날 일 없겠다 생각했지. 이렇게 자식 다 키워놓고 황당하게 장례식에 나타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너 많이 혼란스럽게 해서 내가 미안해. 그래도 내 약속하마.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영훈이 내 아들이고 넌 내 며느리야. 또다시 그 여자가 나타나도 내가 알아서 하마. 그러니까 너도 그렇고 영훈이도 그렇고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지내자꾸나. 결혼 전이면 모를까 시어머니의 사연을 모두 들은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저는 시어머니를 예전보다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라면 절대 하지 못할 일을 시어머니는 진심을 다해 하셨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저희 이 마음이 저희 남편과 분명히 같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죠. 남편은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있잖아,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외식할까? 외식? 뭐 상관없는데 다음 주에 어머니 동창 모임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나 낳아준 어머니가 밥 한번 먹자고 하시네. 세상에, 저는 남편의 말에 대답하는 것도 깜빡 잊을 만큼 놀라고 말았어요. 옛날 어른들 말에 핏줄은 당긴다고 하더니 이런 게 그런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모든 사연을 다 들어서인지 남편의 달라진 태도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왜? 그 사람이랑 밥을 왜 먹어? 그래도 나 낳아주신 분이잖아. 당신도 들었잖아. 당신 낳아준 그 여자 돈 때문에 당신 버리고 간 여자야. 당신 지금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어. 당신 지킨 건 지금껏 당신 키워주신 어머니라고. 나도 얼추 들었어. 그런데 버린 건 아니야. 자기가 잘못한 거야. 혹시 그 여자랑 따로 만났어? 남편은
제 말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얼머부리는 그 모습 자체가 저에겐 대답과 다르지 않았죠. 저는 흔들리는 남편을 보며 수도 없이 이건 아니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딱 한 번만이라는 간절한 남편의 부탁에 저는 그래, 딱 한 번이야. 가서 당당하게 우리 시어머니는 한 분이라고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해야지. 다짐하고 식당을 예약했어요. 어머, 니들 왔니? 내가 너무 좋아서 빨리 왔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에 아프시다고 한 허리는 괜찮으시고요? 그게 뭐 금방 좋아지니? 수술을 받아야 좋아지지. 안 그래도 아까 병원에 다녀왔는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 거라고 하더라. 그럼 빨리 수술하시죠. 그야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아, 그거 제가... 자기야. 저는 황급히 남편의 입을 막았어요. 저의 그런 행동에 남편의 생모는 눈살을 찌푸렸고 기분 나쁘다는 듯 저에게 얘, 너는 남편 알기를 뭘로 하는 거니? 어디 하늘 같은 남편 입을 막아? 라고 하시며 저에게 정색하셨어요. 저희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이 없어요. 직접 키우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밑도 끝도 없이 마음이 약해요. 앞으로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저한테 하세요. 알았다. 내가 뭐 너희한테 돈 달라고 하던? 기분 좋게 밥 먹으러 왔더니 기분만 상했구나. 어머니, 마음 푸세요. 이 사람이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뭘 몰라? 그래,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을 테니 내 간단히 얘기하마. 네 시아버지랑 난 혼인신고만 하지 못했지 부부였어. 그러다 얘를 낳고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네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나타나 아이를 뺏어갔다. 난 절대 뺏기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한 남자들까지 동원해 나를 때리고 붙들고 꼼짝 못하게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애를 뺏겼어. 그리고 돈 봉투를 집어 던지더라. 얘 호적 문제도 있고 그냥 깨끗이 잊고 살라고. 나중엔 아이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이사를 가고 사라진 후였어. 그러다 우연히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도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은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서 갔다가 그 사단이 난 거야. 남편은 뭐가 그리 마음이 아픈지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렇게 저와 남편의 생모는 남편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경계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사람 마음이 그래? 여태 길러준 어머니한테 죄송하지 않아? 감사해. 어떤 게 진실이든 지금까지 날 키워주신 건 맞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날 낳아준 어머니를 모른 척할 순 없어. 그래서 기어코 그 여자 수술비를 주겠다는 거야? 자식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와, 보통 아파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진짜 부모 마음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게 그 속이 빤하게 보이는데 이 남자는 자신의 생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일 수 있는 걸까요? 결국 남편은 자신의 카드로 그 여자의 병원비를 계산했어요. 물론 저 모르게 그 후로도 계속 만나 이것저것 지원을 했고 저는 남편의 카드값과 없던 대출금 내역을 발견해 그날 결혼하고 큰 싸움을 벌이게 되었어요. 이거 다 뭐야? 이거 다 그 여자한테 돈 내준 거야? 그게 나한테 여동생이 한 명 있어. 근데 걔가 이번에 결혼을 한다네. 혼수해 갈 돈이 없다고 해서. 저는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3개 맞은 것 같이 머리가 핑 돌았어요. 남편은 카드값이며 대출금까지 전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저에겐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후로도 저 몰래 남편은 자신의 생모를 만나는 듯 보였고 빚은 줄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점점 늘어났죠. 저는 저 혼자는 도저히 남편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뭐? 너는 왜 그걸 지금 얘기하니? 저도 이 정도까지 휘둘렸을 줄은 몰랐어요. 영훈이 어디니? 어디에 있든 당장 오라고 해.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을 보고 이야기를 하겠다며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도착한 그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생모와 그 여자의 딸로 보이는 여자가 저희 집에서 자기들 멋대로 제 물건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저는 분노에 차서 남편 생모와 함께 있는 여자를 밀어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 손에 들린 제 물건을 다시 뺏어왔는데 그러자 이번엔 남편의 생모가 야 이년아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손을 대? 하며 제 머리채를 잡았고 시어머니 역시 단단히 화가 나셔서 남편 생모의 머리채를 두 손 가득 잡으셨어요. 이것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내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 어디긴 내 아들 집이지. 이 집도 애 아빠가 해준 집이라며? 그럼 나한테도 권리 있는 거 아니야? 권리? 그럼 난 상간녀 머리털 다 뽑을 권리도 있다 이거사. 내가 오늘 너 가만 안 둘 거야. 정말 내 여자가 뒤엉켜 저희 집은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은 양손 가득 소고기를 들고 집으로 왔고 아수라장이 된 집안을 보고는 놀라더니 곧이어 싸움을 말렸어요. 그만하세요 좀. 오빠 이 아줌마랑 이 여자 좀 어떻게 해봐. 이 여자가 네 오빠 와이프다. 이 호칭도 모르는 무식한 거사. 너 내 딸한테 욕했어?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누가 내 며느리한테 함부로 싸가지 없대. 이 상간년이? 어머니, 지금 당장 저희 엄마한테서 떨어지세요. 안 그러시면 저 다신 어머니 안 봅니다. 남편의 그 말은 시어머니에게는 비수가 되었고 저에겐 충격으로 다가와 남편이 바라던 대로 싸움은 끝이 났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당신 미쳤어? 누가 당신 엄마야? 예, 아무리 내가 버부르는 남이라고 해도 네 남편 낳아준 사람이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나를 무시하니? 맞아. 이 여자 진짜 해도 너무해. 남편은 자기가 정리하겠다며 자신의 생모와 여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정말 그 은혜 잊지 않을게요. 명절이고 생신이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저 낳아준 엄마랑 갖지 못한 시간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랑 그렇게 정도 없으셨잖아요. 그냥 저희 엄마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내가 너 키우면서 내 자식 아니라고 소홀히 했어? 어떻게 지 생모 나타났다고 여태 널 키운 나한테 이러니? 죄송합니다. 머리로는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아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듣다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좋아. 당신 뜻이 그렇다면 난 당신 엄마 시어머니로 못 봐. 우리 이혼해. 라고 말했고 제 말에 남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결국 법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그냥 자신의 엄마를 인정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리고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남편과 따로따로 나오는데 글쎄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 생모가 법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의 생모에게 마지막으로 퍼붓고 싶어서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통화 소리에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통화 소리를 녹음하며 조용히 그 여자에게로 갔어요. 야, 이젠 지랄 맞은 며느리년도 끝이야. 누가 당신 아들 아니랄까봐 효자라니까. 내가 지 낳아준 생모라고 하니까 나한테 완전히 충성하는 것 봐. 그땐 화나서 당신이 나 몰래 낳아온 애랑 팔자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때도 한 건 해주더니 완전히 당신 아들 복덩이야. 아니, 돈덩인가? 그 집 팔고 걔 직장 좋으니까 대출 좀 더 받으면 난 뭐 됐고 그 다음엔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아, 시간 됐다. 끊어. 저는 온몸이 떨렸지만 침착하기 위해 버텼어요. 그리고 지금 막 나오는 듯 걸어갔고 저를 보자 그 여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제 다 끝났네. 너도 나도. 다신 엮이지 말자.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약오르라고 일부러 그러게 막상 진짜로 서류까지 제출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아무래도 이혼까지는 좀 오바였나 봐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라도 번복할 수 있다고 하던데 라며 자극했죠. 제 도발에 남편의 생모라 우기는 여자는 도끼 눈은 하고 자기를 놀린다며 자기의 주특기인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저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여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머리카락을 한 움큼 뽑았고 그렇게 머리가 산발이 돼서 집으로 향했어요. 창피한지도 모른 채 저는 집에 도착해 남편의 칫솔과 아까 한 움큼 뽑은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들고 태어나 처음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일단 서류는 제출했지만 정말로 이혼할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고맙다고 했어요. 아마도 제가 자기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착각한 듯 보였죠. 저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마음이 좀 풀린 척 연기를 했고 남편에게서 제가 이혼을 보류한다는 남편의 생모는 약이 바짝 올라 회사며 집이며 찾아와 횡포를 부렸어요. 그날은 기다리던 등기가 온다고 해서 집에서 우체국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의 생모라 우기는 여자가 우체국 직원보다 먼저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이젠 자기 집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여자를 보고 어찌나 기가 차던지 여자는 저에게 다짜고짜 소리쳤어요. 너 정말 나 환장하는 거 보고 싶어 그러냐? 내 아들 그만 등쳐먹고 떨어져. 이 거머리 같은 게 당장 이혼하고 나가라고. 등쳐먹은 게 누군데 그래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혼 안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왜? 제가 있으면 뭐가 방해되고 막 그래요? 뭐? 나 참 기가 막혀서? 난 너 싫다. 며느리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너도 나 시애미로 싫잖아. 우리 서로 기운 빼지 말고 깨끗하게 남남으로 살자니까. 그렇게 저는 남편의 생모라 우기는 여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이 남편은 남편대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저희 집에 순차적으로 도착했어요. 사실 오늘 등기가 온다고 아침에 문자가 왔길래 제가 미리 시어머니에게 집으로 오시라고 했거든요. 또 싸워. 당신도 그만하고 엄마도 그만해요. 그때였어요. 우체국 직원이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죠. 저는 얼른 등기 서류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냅다 들어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남편과 저 여자는 친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마도 갓난아기를 안고 나타났던 그 옛날부터 남편은 시아버지의 핏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와 그 여자가 또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두 어머니를 말리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는데. 스톱! 지금 제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으세요. 당신도 똑똑히 들어. 저는 먼저 지난번 법원 앞에서 녹음한 음성을 틀었어요. 순간 남편의 생모는 화들짝 놀랐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게 뭔가 싶어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더라고요. 녹음 파일이 끝나자 방금 도착한 등기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이 서류는 당신이랑 당신 생모라고 우기는 저 여자의 유전자 검사 결과야. 당신이 직접 봐. 남편은 제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고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아마 충격이 컸겠죠. 남편의 손에서 떨어진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시어머니 역시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그러자 상황 파악이 끝난 여자는 냅다 도망치려고 하는데 저는 필사적으로 그 여자를 붙들었고 시어머니는 분노에 차서 그 여자의 뒤통수를 냅다 치셨어요. 저는 그 길로 경찰서로 가서 여자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여자는 잘못했다며 저와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기 사모님 저 좀 봐주세요.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애를 데리고 제가 거길 갔겠어요. 제발 며느님 좀 말려주세요. 내가 미쳤어? 하마터면 우리의 인생 망칠 뻔했는데 내가 당신을 왜 봐줘? 그냥 그때 돈 봉투나 받고 떨어지지. 뭘 더 뜯어내려고 나타나서 애 가슴에 대못을 박아. 앞으로 우리 애는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는 충격의 넋을 놓고 있는 남편을 보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이 순간에도 속았다는 사실보다 남편이 받은 충격이 더 가슴 아픈 시어머니셨어요. 그런 큰 소동을 겪고 남편은 시어머니 보기가 죄스러워 앞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고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는데 어떻게 안 속고 배기냐며 오히려 충격받은 남편에게 잘못이 없다고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난 네가 누구의 핏줄이든 상관없다. 남의 애도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세상인데 난 아마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았어도 널 기꺼이 내 자식으로 키웠을 거야. 그때 넌 분명히 내 아들이 될 운명이었어. 난 그걸 느꼈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널 키웠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배은망덕했어요. 저 같은 건 버려져도 싸요. 어머니 그냥 저 미워하셔도 되고 원망하셔도 됩니다. 내가 왜 내 귀한 아들한테 그런 짓을 하니? 됐다. 지금 네 마음만으로도 난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 그만해. 네가 그러면 그럴수록 어미 마음은 찢어지는 거야. 남편은 끝내 시어머니의 말에 어린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엄마라는 존재는 어떤 것에도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걸 그 순간 느꼈어요. 그 일이 벌써 3년 전의 일이네요. 지금 남편과 시어머니는 둘도 없는 모자지간으로 제가 다 질투가 날 정도로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임신 8개월에 접어들어 회사에도 미리 육아휴직을 내놓은 상태인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돕고 싶다고 하셔서 합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는 오히려 시어머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함께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친정엄마가 사부인에게 딸을 뺏겼다고 자주 삐치시곤 해요. 큰 고비를 어렵게 넘어온 우리 가족, 앞으로는 서로 사랑만 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기를, 그리고 누구보다
저희 시어머니가 가장 많이 행복하기를 저는 바라고 또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지금의 저희 가족처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